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한글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뭐예요? 무동기입니다. 한글 공부를 해야겠다는 동기가 전혀 없는 단계죠. 그때 부모님이 갑자기 한글 학습지를 딱 보여줘요. 그럼 아이가 너무 즐거워 이러면서 학습 자체를 즐기는 내적 조절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실망을 하고 자꾸 자리에 앉히려고 하면 아이는 점점 한글은 재미없는 거야, 공부는 힘든 거야, 이렇게 부모님이 원치 않는 방향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 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가미 도연경입니다. 최근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 콘텐츠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도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사용한다면 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 괜히 잘못 사용했다가 책을 멀리하고 조절을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 생각들이 드실 텐데요. 사실 우리는 지면으로 공부한 세대다 보니까 이 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 학교에 참관 수업을 갔더니 이미 디지털 칠판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폐를 사용할 때는 물건을 지폐로 주고받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체크카드를 쓰다가 또 이제 스마트페이까지 사용을 하게 되니까 현금을 거의 안 갖고 다녀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됐는데요. 개인의 선호 여부를 떠나서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 기기 활용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선택과 조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을 배울 때, 영어를 배울 때, 무언가 배울 때 와 재밌어, 즐거워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앉기부터 힘든 아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배울 때마다 재밌어, 또 배우고 싶어, 더 알고 싶어 그런 걸 원하겠죠. 이렇게 배움 자체를 즐기는 것을 우리는 내적 동기라고 합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막 즐거운 거죠. 내가 글을 쓰는데 또 쓰고 싶고 또 쓰고 싶고 계속 쓰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학습 자체를 즐기는 내적 동기입니다. 물론 한 영역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수학 문제 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영어도 학습할 때 너무너무 즐겁고 막 국어 문제를 풀 때도 항상 즐겁고 그럴 확률은 높지 않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뭔가 배움에 있어서 꼭 이런 학습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아이가 도전하고 성취하고 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한데 이 동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무동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가장 높은 수준의 뭐예요? 내적 동기, 내적 조절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아이들, 유아기 아이들 한글에 대한 동기가 어떨까요? 한글 학습에 대한 동기 있을까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한글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뭐예요? 무동기입니다. 한글 공부를 해야겠다는 동기가 전혀 없는 단계죠. 그때 부모님이 갑자기 한글 학습지를 딱 보여줘요. 그럼 아이가 너무 즐거워 이러면서 학습 자체를 즐기는 내적 조절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렇지 않겠죠.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실망을 하고 자꾸 자리에 앉히려고 하면 아이는 점점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서 한글은 재미없는 거야, 공부는 힘든 거야 이렇게 부모님이 원치 않는 방향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 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무동기에서 외적 조절입니다. 외적 조절은 뭐래요?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아이가 한글 공부 안 한다고 우리 처벌하실 거 아니죠?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보상을 주는 겁니다. 처음으로 수에 대해서 배우고 처음으로 한글에 대해서 만나고 영어, 소리 또는 알파벳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이게 뭐야? 나 이거 싫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 어때요? 안 하고 싶은 동기가 강해진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거를 뭔가 하고 싶게끔 만드는 동기 수준으로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그때 가장 낮은 수준이 뭐예요? 보상을 주는 거. 계속 그 보상을 아이가 얻기 위해서 보상이 없으면 그 행동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 단계에만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보상만 주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 다음 단계를 부모님들이 줄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 다음 단계는 뭔지 보겠습니다. 외적 동기에서 내사 조절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거나 친구를 이기기 위해 공부한다. 타인의 인정을 받는 거.
칭찬이죠. 부모님들의 칭찬과 반응에 의해서 아이들이 그 행동을 더 하고 싶어진다. 그런 동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영어 공부하는 게 좀 재밌네. 숫자 나오는 것들을 내가 좀 좋아하나 봐. 이런 생각들을 아이가 가지게 됐을 때 그 다음엔 뭐예요? 조금 더 높은 수준. 여전히 외적 동기. 동기가 외부 요인에 있어요. 확인된 조절입니다.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지. 이거 지금 우리 영유아기 아이들한테 맞아요? 아니죠. 학령기, 청소년기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무동기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외적 조절부터, 보상을 주면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것을 넘지 않고 그냥 즐겁게 나의 진로를 위해서 이거는 아이한테 기둥이 없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영유아기 시기 아이들에게는 보상과 칭찬과 아이가 쉬운 것들을 성취하는 경험들, 그리고 이런 수, 글, 영어, 소리, 말 이런 것들이 되게 익숙하고 즐겁고 재밌는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어도 수학도 한글도 다 부모님이 으쌰으쌰 해주고 막 보상 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들이랑 상호작용을 많이 해봤고 또 아이들을 잘 다루기 때문에 이제 그게 직업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어떤 교재로 집중을 시켜서 이 아이가 즐겁게 참여하도록 하는 거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영역에서 내 아이에게 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좀 한글이나 수나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 좀 익히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저는 적극적으로 이런 학습 기기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학습 기기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잖아요. 아이의 흥미 요소를 자극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활용했던 것 같아요. 5살 때는 이제 영어 콘텐츠를 활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6살, 7살 넘어오면서는 수학 연산, 수학 개념을 좀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앱을 활용한 학습 기기를 사용했었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는 학교의 교과서 개념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습 기기들을 사용을 했었고요.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수학도 연산을 하는 앱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학습 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도 되겠죠? 시중에 나와 있는 콘텐츠들이 부모님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는 게 아니고 그 발달 연령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 그러니까 흥미를 자극하는 거죠. 그 자체가 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에 배워야 될 개념들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콘텐츠들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또 밀크티 아이하고 좋은 기회로 이제 미팅을 하면서 또 한 번 느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미 연구진들이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우리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는 컨텐츠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밀크티 아이는 5, 6세 유아들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인데요. 이 학습 기기를 함께 활용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이 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고 싶은 밀크티 연구진들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겠죠. 저는 분명히 이제 학습 기기 컨텐츠 미팅으로 알고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완성도 높은 교재들을 먼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이 학습기기 사용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제 이거를 먼저 보여주신 거죠. 밀크티가 지금 천지의 교과서와 같은 이제 회사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만드는 교과서 팀과 돌잡이 시리즈를 만든, 영유아 동화책 시리즈를 만든 연구진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게 바로 이번에 리뉴얼된 밀크티 아이 프로그램이에요. 이 학습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 때마다 매일매일 이제 주어진 과제를 할 때마다 보상을 받고, 또 그 받은 보상을 가지고 나만의 어떤 공간을 꾸미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동기 이론들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상을 주고 칭찬해주고 아이들에게 으쌰으쌰하게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밀크티 아이가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밀크티 아이에서 이제 학습을 했었던, 기기 학습을 통해서 했었던 내용이 그대로 교재 그리고 교구로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기기로 한번 동기부여를 받고, 그 다음에 학습지로 와서 한 번 더 반복하고, 이런 교구를 활용한 놀이를 통해서 3번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즐겁게. 자, 감자. 감자. 그렇지. 이미 요행이야. 오, 이미 여기 있어. 맞았어. 벌써 찾았어. 어디 있을까? 맞았어요. 하마를 보여주게. 그렇지. 제가 밀크티에서 교재, 교구, 그리고 학습 기기까지 받아와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어땠을까요?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저는 좋을 줄 알았어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내용이 많아도요.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저는 지금까지 기기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많은 콘텐츠들을 내가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현실적으로 이 콘텐츠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면학습의 중요성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미 많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지면학습으로 넘어가게끔, 자연스럽게 넘어가게끔 만들어주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 기기 학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전혀 학습에 관심이 없는 아이라면 학습 기기를 한 70, 그 다음에 교재를 20, 교구를 10, 이렇게 7대 2대 1의 비율로 활용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제 먼저 학습 효능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뭐 한글이든 수든 영어든 내가 이런 걸 좋아하고 잘하는구나 라고 믿는 신념을 만들어주는 거죠. 학습 효능감은 실제로 잘하지 않아도 아이가 잘한다고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행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면학습을 거부하는 아이들은 좀 요 기기 활용의 빈도를 좀 높여서 해볼 수가 있겠죠. 과목별로도 차이를 둘 수 있어요. 어떤 아이는 한글은 굉장히 재밌어 하는데 수학 연산이나 이런 것들을 힘들어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 기기를 활용해서 하는 비율을 조금 높이고, 한글 같은 경우에는 기기 학습의 비율을 줄이고 2대 5대 3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고 듣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기기 사용의 비율을 80, 교재 교구를 10대 10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과목별로도 편차를 둬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나오는 자동으로 반복되는 그런 영상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어때요? 굉장히 건전한 컨텐츠이고, 어휘라든지 발화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그 5, 6세 아이들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영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정제된 컨텐츠, 아주 건전한 컨텐츠들이니까 이것을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이 함께 해주시면 좋거든요. 이미 이거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부모님이 크게 할 역할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 학습 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교재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하나를 주더라도 그냥 주지 않거든요. 이게 뭐야? 냠냠냠냠. 세모과자 먹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하면서 그럼 아이가 딱 돼서 세모과자 어떤 괴물이 먹으려고 하나, 그래서 붙여주면은 어떻게? 와, 맞았어요. 또 이거는 아이는 기기학습을 통해 이미 경험한 것을 지면학습으로 한 번 더 복습하는 효과가 있고,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 꽤 잘하고 있네, 효능감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배우려면 나는 자전거를 좋아해, 나는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먼저 돼야 합니다. 반대로 나는 자전거 무서워,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자전거 타기를 배우기가 어렵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어,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있어야 이 공부를 유지하고 계속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효능감은 아이가 주어진 상황에서 나는 이것을 잘 해낼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어릴 때는 놀아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요, 공부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공부요. 특히 영유아기는 학습과 놀이가 구분되기 어렵고, 또 그래야 하지만 필연적으로 학령기 이후에는 이제 학습이 중요한 시기가 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건 즐거운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지금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게 꼭 한글이나 영어나 수학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는 좀 한글을 배워야 하는 게 아닐까? 좀 영어 좀 수학 좀 시작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기억해서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즐겁게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